안녕하세요. 카산드라TV의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시된 브렉시트가 과연 우리들의 먹고사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표결이 발표됐을 때는 세계의 표결이라며 또는 역사가 바뀌었다며 큰 반향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실제 브렉시트가 시작된 날에는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11시부터 영국의 브렉시트가 실시됐습니다. 앞으로 통행 자유를 비롯한 기존의 EU법은 전환 기간이 종결되는 12월 31일까지는 계속되고 2021년 1월부터 영국과 EU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론을 보면 브렉시트를 반기는 여론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은 좌우불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브렉시트를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으로 영국인들이 바보 같다거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등의 악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독일과 같은 EU 주축국의 입장에서 영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트럼프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브렉시트를 왜 환영할까요? 브렉시트를 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언론들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진보 좌파 언론들은 그냥 막연히 부정적입니다. 네티즌들도 마찬가지로 밑도 끝도 없이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브렉시트 표결이 난 때가 2016년 6월입니다. 그때 이후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세계 경제는 대호황기를 맞이했고 영국의 타격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지금까지 브렉시트가 한국의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언론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4월에 나온 MBC 보도가 처음이었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는 덫에 빠진 대영 제국 후예들 노딜식의 째깍째깍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브렉시트가 한국에 끼친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말이죠. 우리에겐 중장기적으로 EU와 영국 간 무역 수요가 한국으로 전환되는 효과로 새 기회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줄의 멘트를 언급했죠. 그나마 한 줄이라도 의미 있게 언급한 최초의 보도였습니다. MBC 보도 직후 2019년 4월 17일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보도가 단신으로 처리돼 한국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약간의 손해를 보는 국가로 조사돼 나왔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하면 한국에 손해가 된다는 분석은 분석한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손해란 관세 장벽이 생겨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영국은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무관세 조약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EU 무관세 조약은 개발도상국들이 EU에 수출할 때 무관세 또는 매우 적은 수준의 관세만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게 되면 개도국들이 관세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개도국들은 영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교역이 줄어들고 개도국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한국이 이러한 손해를 그대로 보고 그냥 감수하기만 할까요? 영국과 한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손해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과 한국은 곧바로 현상 타개를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한영 FTA입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왔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EU와의 교역 감소로 줄어든 이익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쪽에서 교역을 늘려서 이익을 늘려갑니다. 앞서 트럼프가 브렉시트를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트럼프가 브렉시트를 환영한 이유는 그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6월 한영 FTA 협상이 타결되고 10월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마침내 한영 FTA가 체결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손해를 볼까요? 아니요. 분명히 한국 또한 오히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교역이 늘어나면서 브렉시트 전보다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영국이 EU와 교역을 줄이고 미국과 무역 교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런 식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이끌어낸 추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보호주의의 요청입니다. EU에서 이민과 시리아 난민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민과 난민이 몰려들면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무엇보다 자국의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자국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EU와 결별해서 독자적인 주권을 찾자는 움직임입니다. 나이젤 페라지가 보호주의 진영의 대표격입니다. 둘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자유주의의 요청 때문입니다. EU의 관료주의가 영국의 경제 주권에 간섭하면서 영국의 상공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영국은 EU로부터 독립하고자 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론자인 테레사 메이 전 수상과 하드 브렉시트론자인 보리스 존슨 현 수상이 신자유주의 진영의 대표격이죠. EU의 관료주의는 유연하지 못하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테레사 메이가 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바나나는 우리가 딴다입니다. EU의 관료주의와 규제 기조에 따라 EU는 바나나의 휜 각도까지 문제 삼고 일정한 각도 이상으로 많이 휜 바나나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EU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각종 환경 규제, 쿼터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 규제 등등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진영은 이러한 수많은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은 영국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과 아시아권으로 진출해서 교역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가 EU의 규제 때문에 가로막힌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면서 유럽 본토와의 교역이 줄어든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시아와 제3세계의 교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현 수상인 보리스 존슨은 친중파로서 중국과의 교역을 대폭 늘릴 겁니다. 물론 영국은 EU와도 영구적인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WTO 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전망 속에서 과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것이 영국의 손해일까요? 한국의 손해일까요? 저는 영국이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죠. 저는 2016년 브렉시트가 표결된 뒤 2019년까지 협상 기간 동안 잠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겠지만 그 외 나머지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주가가 저평가되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았죠. 이러한 이유로 2019년 파운드와 영국 증시가 저점이 되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해 2019년에 영국에 투자하면 좋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좌파들은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종속이론과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아 선진국과의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할 때도 진보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칠레나 페루 같은 남미 후진국들이 수많은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할 때도 진보 좌파 진영에서 반대가 심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진보 좌파들은 FTA 세계화를 하면 중진국과 후진국들이 선진국들에게 식민지처럼 침탈당하고 자국 기초산업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지만 종속이론, 식민지 자본주의 이론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세계로 나아갔던 나라들은 오히려 모두 번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도 자본주의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제로섬 자본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아셔야 할 것이 반드시 상대를 이롭게 해야 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자본주의가 약자를 약탈하는 시스템일까요? FTA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영국과 캄보디아가 FTA를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같은 상품이라는 전제하에 영국에서 생산된 그 어떠한 상품도 캄보디아에서 생산하는 물품보다는 비싸겠죠. 그리고 반대로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상품은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쌀 것입니다.
인건비가 싸거든요. 농수산물과 생활용품 같은 1, 2차 산업의 생산품에 있어서는 캄보디아가 우세합니다. 그럼 영국이 캄보디아에 팔 수 있는 것은 3차 산업 이상의 생산품이 될 텐데요. 캄보디아에 영국의 3, 4차 산업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생성되어 있을까요? 1, 2차 산업이 우세한 캄보디아는 FTA를 통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1, 2차 상품들을 압도할 것이고, 이는 캄보디아의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영국의 2, 3차 산업 기업들은 캄보디아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캄보디아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자국의 1차 산업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 영국이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농수산물의 관세를 높이 책정하고 규제로 막고 세금으로 자국 1, 2차 산업을 지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볼까요? 네, 바로 자국민입니다. 영국의 소비자라는 이야기죠. 영국으로선 1, 2차 산업 생산물은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국의 1, 2차 산업 종사자들은 3, 4차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나아가야 하죠.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찬성했을까요? 이들은 이미 마가렛 대처의 시기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국가를 번영시킨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현재 보리스 존슨이 큰 정부와 포퓰리즘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저의 우려를 보리스 존슨이 현실화시키지만 않는다면 영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한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보 좌파 진영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무역이 상호이익이라는 간단한 원리만 이해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상호이익이며, 특히나 중진국과 후진국에게, 더 자세히는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현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 좌파들이 심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브렉시트와 한영 FTA를 반대하고 영국인들을 무식하다고 조롱하고 저주해야 될까요? 아니면 찬성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답은 아시겠죠?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카산드라TV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더 나은 수준의 방송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대한민국과 시청자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곳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